도자기 한 35년 해왔고요. 바우 최창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자기를 35년을 해온 얘기를 좀 하자면 1987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87년 한 겨울쯤에서부터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1987년은 매우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격동의 세월이었는데 그 무렵에 저는 여주에서 그런 문화운동이랄까 다양한 그 노동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때였었어요. 근데 내가 워낙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활동에 뒷배를 봐줄 사람도 없고 후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하던 시절인데 그런 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선배들이 운영하던 가마회를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도자기하고 첫 인연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여주에 많은 선배님들이 있어서 그 요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를 차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예과를 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공부했고 학교 다니면서 내내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다양한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도예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선배님들이 운영하는 요장회를 전전하다가 서서히 도자기에 대한 매력에 빠져든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지금 35년째 지금 부여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령이라는 데는 함경북도의 아주 끝자락이에요. 근데 회령자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볏짚재가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함이에요.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나무재를 많이 쓰지만 볏짚재는 좀 보통 좀 탁한 기운이 많아가지고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 회령에서는 볏짚재를 가지고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멋진 작품들을 구사해내죠. 우리가 왜 어떤 뭔가를 공예다 뭐다 만들어낼 때는 굉장한 신경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 망설이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신경증을 확 벗어던진 느낌. 근데 회령자기를 대하는 순간 이건 참 시원시원하고 호쾌하구나. 그렇게 망설임이 없었네. 참 이런 게 아주 좀 시원한 맛이구나.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도 신경증에 엄청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쾌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죠. 저한테도 그런 느낌으로 회령자기가 다가왔어요. 1999년 그 어간에 이제 회령자기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작가마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저 장작가마가 2000년에 저 가마를 만들었으니까 저 가마도 20년이 넘었죠. 저 가마에 회령자기를 그게 품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흠뻑 취해서 20년 넘게 그 작업을 해온 거죠. 이 작업을 대중들에게 좀 제대로 한번 이렇게 꾸며서 선보이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생활 문화 운동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청자니 백자니 분청이니 하는 그런 하나의 장르에 해당되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도자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령자기라든가 계룡산 분청이라든가 제주도 옹기라든가 개성의 풀의 독이라든가 어떤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대중들은 그런 데까지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도자기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도자기의 거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거든요, 한국은. 뭐 세계를 주름 잡았던 중국, 일본의 도자기도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중국, 일본 도자기보다 더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도자 문화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회령자기를 내가 쭉 해오고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정리해서 회령자기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꽃피는 회령자기전 이런 타이틀로 세종문화재단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냈고 그것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도 그 문화재단에서 아주 그 좋은 말하자면 취지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바우라 불렀어요. 그 왜 그냥 집에서 막 부르는 이름이죠. 바우야 바우. 아기 쪽에. 그러니까 무병하고 튼튼해라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바우라는 무병하고 튼튼해라. 바우는 흔한 거잖아요. 내가 또 바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냥 점토로 한 그 수십억 년 동안 풍화된 그렇게 해서 점토까지 흘러온 거예요. 처음엔 얘들도 바우였어요. 바우는 목에서 용암이 굳어진 거죠. 그 용암은 뭔가요? 그 지구가 만들어낸 세라믹이에요. 바우는 지구가 만들어낸 세라믹. 근데 그것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풍화돼서 점토로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도예가인 바우 앞에.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내 손끝에서 빚어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연을 만나면서 재탄생이 되는 거죠. 바우로. 그 바우는 이제 자연과학적 바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뭔가 기여하는 기능성을 가진 뭔가로 재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련의 그 사이클 속에서 바우라고 하는 주체가 또 그 바우를 다루는 일이니까 매우 중의적이면서도 참 재미있구나. 어찌 보면 참 내 운명의 일이 어쩌면 이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